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 임시회 폐회 중에 8번째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네, 건전하고 역동적인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룰에 대한 믿음과 경제주체 상호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제 기득권과 덩치, 특혜 이런 것이 아니라 기술력, 민첩함, 생산성이 제대로 경제적으로 보상받는 그러한 경제 틀로 가야 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 문제도 개선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쥐어짜기식 하청기업에 대한 쥐어짜기식 경영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도 또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스타트업에 대해서 대기업의 M&A나 또 기술적인 협력들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식 기업 집단적 행태에 대한 어떤 규제, 요 사고만으로는 또 접근하기 어려운 새로운 협력의 틀도 모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스마트화에 있어서 또 글로벌 시장 개척에 있어서 또 대기업이 갖는 역할이 나름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네트워크의 독점이 또 다른 불공정 기반을 낳고 있지 않은지 우리 모두가 유념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컨텐츠 스타트업들은 네트워크 독점망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컨대 공정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혁신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되고 사회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등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의미에서 공정경제정책의 중심축인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혁신 친화적인 경제 시스템 마련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김상조 위원장님께서 직접 나와주셔서 아마 의원님들과 질의토론 속에서 아마 구체적이고도 또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업무보고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국민들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공정경쟁 문제에 대해서 잘 소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회 휴회 중에도 우리 4차 산업혁명 특위는 오늘 조찬 간담회를 포함해서 지금 10번째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의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입니다만 오늘 가급적 오전 중에 마쳐야 합니다. 오후에는 장차관 회의가 있어서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 대상입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12시 조금 넘어서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시간은 우선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질문 시간만 오전에 3분으로 운영을 하고 조금 시간을 남겨서 보충 질의를 몇 분이 좀 더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 오늘은 1분 더 하는 것은 주질의 때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대신 요점 위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여러 특위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추경호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울산 울주의 강길부 의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취임 후에 원 하청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공정거래 질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건설공사 이래 보면 하청 관계가 이 단가가 실비에 못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불실이 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예. 이런 것을 감독하는 회사 또 이런 그 사고가 났을 때는 이 원도급자가 같이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거 보라 뭐 여론화돼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서 감독을 같이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하도급 관계에서 특히 위험을 외주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한테 전가함으로써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들이 빈발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공정거래위에서는 이미 표준계약서에 이런 위험의 외주화를 야기할 수 있는 안전 비용의 전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불법 행위로 규제를 했고요. 이와 관련한 어떤 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에 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건설업뿐만 아니라 이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조선업 쪽에도 새로이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도급 대금의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분진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예. 민원 처리 비용을 하도급체에 증가하는 것은 원도급체들이 이런 하는 업체가 많다는 이런 보도가 많았는데, 민원으로 발생하는 이 피해는 모두 하도급사가 책임지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그런 식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당 특약 갑질의 심각성을 이게 없앨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힘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이 갑질의 대표적인 어떤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그런 부당한 특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건설업증행 등의 부당 특약은 이미 이제 불법으로 규정하는 그런 어떤 조항들이 있고, 이를 근거로 해서 표준계약서를 이미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어떤 내용만으로는 좀 추상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래 저희들이 특히 이 부당 특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정한 고시를 상반기 중에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도급 특히 건설업체에게 그러니까 부당 특약을 통한 부담의 전가를 저희 공정거래위가 막고 위반 시에는 적극적으로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도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예. 문제는 이런 것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직권조사를 도입하는 문제하고 공정위와의 협력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가 관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 대책은 어떻습니까? 중기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부당 행위를 발견을 했을 때는 당연히 지금도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한 어떤 건수의 이첩이 있었고, 저희와 관련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는데요.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중기부가 이런 부당 불법 행위를 조사는 할 수 있는데 직접 처분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는 경쟁 당국의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어떤 조사를 넘어서 제재하는 권한까지 이제 중기부가 갖는 것은, 그거는 이제 부처 간에서 좀 더 이 제도 전체의 어떤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숙고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 특히 이제 기술 유용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저희 공정위뿐만 아니라 중기부가 할 역할이 더 많다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조만간 중기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기술 유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애플사 배터리 문제로 인한 갑질이 국내 소비자를 분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교체 비용을 79달러에서 29달러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내놨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물건도 없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에서도 시정 권고도 하고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게 무슨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정위 차원에서 국내 대기업만 때리는 것이 아니고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도 또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그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선진국의 어떤 동향들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주로 민사적인 차원의 손해배상이 이제 제기된 걸로 알고 있고 경쟁 당국의 행정 제재에 나서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집단적인 어떤 민사 소송의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요. 저희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에서 이런 어떤 집단 소송에 대한 지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민사 소송에 대한 지원 여부는 지금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법 자체를 적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마 이미 언론 보도에도 났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애플 등을 비롯한 국내외의 어떤 선도 사업자들이 지배력을 남용하는 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상당수 이미 조사에 들어갔고 이미 그 중에서는 또 안건이 상정돼 있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길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길부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하청 외주와 관련해서 위험 업무들이 특히 악용되고 있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의역 사고 이래 대기업의 얼마 전 가스 사고까지 보면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나 하청 외주 쪽으로 그런 일이 가면서 해고는 더 쉽고 임금은 더 낮고 일은 더 위험하고 이런 삼중고를 다 짊어져야 한다는 것은 공정거래 기반을 해치는 대표적인 저런 사례라고 생각하고 대중소기업 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보다 원청의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또한 그쪽 그 대기업을 위해서도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바랍니다. 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95,000개, 도합 10만 개의 기업을 상대로 서면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의원님 질의 시간을 또 많이 더 할애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수고하시는 건 알지만 사고는 계속 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좀 가슴을 좀 뜨겁게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대책을 만들어야 될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정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뭐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조사하거나 체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신기술을 그러한 불공정 행위 발굴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에는 그 일하는 방식은 4차 산업혁명적이지 않아요. 혹시 뭐 미처 보고 못한 이런 전자상거래 불공정을 발견한다든가 등등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지금 도입 계획 중에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사실은 저희 산하기관 중에 소비자원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불만을 갖고 있고요. 원래 그 방식의 개선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소비자원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전자상거래를 비롯해서 소비자의 어떤 민원과 관련된 정말 빅데이터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유용한 정보로 만들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공정위의 업무 수행과도 연계성을 확보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정책의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가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자원의 그 빅데이터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정책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는 쪽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의 인공지능을 가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국민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혜택이나 또 필요성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합니다. 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경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보고 내용에는 없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반이 되는 ICT 분야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일 궁금해하는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우리 방송하고 유동통신사들이 시장이 한계에 이제 이르면서 그 통신과 방송 영역이 구분이 모호해지고 또 시장에 이제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까 M&A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작년에죠 벌써 SKT가 CJ 헬로비전 추진했었고 최근에는 LG U+가 케이블 TV 인수 얘기가 나오고 있고 SKT도 이제 다시 도전한다. 뭐 KT도 그 일몰 그 점유율 합산 규제가 일몰이 되면 다시 도전할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동통신사의 그 이쪽 그 M&A 추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 어떤지 밝혀주실 수 있는지요? 매우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뭐 의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SKT와 CJ 헬로비전의 기업 결합에 대해서 저희 공정위가 판단을 한 적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뭐 새로운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과기정통부에 신고가 된 것도 아니고 또 과기정통부가 저희들한테 의견을 요청하거나 또는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정위가 어떤 입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분야에서의 시장 획정은 신중하게 어떤 재검토를 해야 될 요소가 많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네, 건 그렇습니다. 저도 예.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된 거는 없으신 거란 말씀이시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케이스가 달라지면 뭐 과거의 판단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 최근에 나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그동안에 4차 산업혁명 특위를 열면서 가장 그 민원이 많았던 것이 기술 유출이나 기술 탈취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을 주신 거를 보니까 이게 민법에 근거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그 유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네. 하는 거를 같은 답변을 주셨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는 여태 그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예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그 뭐라 그러죠? 그 비용이나 이런 기간에 이제 견디지를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더 전향적인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기술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건을 다뤄보면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게 진짜 기술이 유출되었느냐라고 하는 이제 협의의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진짜 분쟁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뭐냐면 이 기술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이냐라고 하는 쪽에 이제 이 쌍방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훨씬 더 많고 이 문제가 더 그러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입증 책임의 전환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민사상의 어떤 손해배상 법제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례를 인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저희 공정위가 보다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과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의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이걸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신속하게 판단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심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데 노력하고 이것이 아마 중소기업들한테는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잘 서서 지금 아직 돌아간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데이터가 나와봐야 되지만 2015년에 그 통계를 보면 그 중소기업들이 자기네가 기술 탈취를 겪어서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조사된 거가 1조 원이 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입증이 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예. 분명히 이제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부탁을 예. 드립니다. 예. 그래서 또 한 가지가 4차 산업 시대에는 사실은 빅데이터가 굉장한 이제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은 뭐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웃인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빅데이터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을 막는 공정 경쟁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새로운 지침에서는 수집 방법이나 배타적 활용에 대한 거를 주로 하겠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보고해 주신 거를 보면은 여기는
우리는 7월 달에 그 연구 용역을 주겠다 이런 정도만 나와 있어서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닌지 어떤 예, 아까 이제 기술 이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김성식 위원장님 말씀에 잠깐 끼어들었다가 이제 중간됐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에 이 기술 이용과 관련한 항목을 새로 해서 조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기술 이용 사례들이 꽤 많이 확인이 되었고요. 상반기 중에 이것과 관련한 직권 조사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좀 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빅데이터 문제는 작년에 일본 경쟁당국이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는 뉴스를 저도 보고 난 다음에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의 경쟁당국도 이런 어떤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연구 용역, 솔직히 말씀드리면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의 국내 연구 용역만으로는 이게 커버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원래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다양한 경쟁당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관한 국제적인 어떤 추세를 저희들이 빨리 확인하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의원님께 말씀이 나왔으니까 죄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만은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 용역 예산 좀 많이 좀 늘려주십시오. 네, 우리 신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 탈취가 근절되지 않으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이 기술 개발할 이유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 개발할 이유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혁신은 불가능하고 생산성은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정위가 또 나름대로 실태 조사를 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곧 발표한다니까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맹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유민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볼 때 오늘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매우 의미 있는 답변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한 분 정도씩 보충 질의를 지금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송희경 간사님, 홍일학 간사님, 신영현 간사님께서는 소속 의원님 중에 조금 조정을 해주셔서 우선순위로 한 분 정도 이렇게 좀 조정해 주시고요. 제가 그 사이에 제가 위원장에게 한두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네. 유민봉 의원님이 질의하신 연장선상인데요. 예.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나 시장 제한적 행위에 대해서는 뭐 예외 없이 우리가 다 같이 문제를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뭐 언급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그걸 하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차가 너무나 이 미래 경쟁력에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방법으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을 수립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경쟁 당국보다도 한국의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분야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미가 사실은 뭐 주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는 뭐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국제 어떤 경쟁 사회를 오히려 이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내 어떤 기업들을 국적을 불문하고 이런 지배력을 남용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선도 산업이나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지배력 남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사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한 짧은 답변을 부탁합니다. 가장 일단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제약 바이오 분야입니다. 사실은 어떤 산업보다도 독점화가 진행된 분야이고요.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에 대한 역차별이 심각한 분야입니다. 이미
이 제약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수 조사 단계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이제 인터넷 ICT 쪽에 플랫폼 사업자 문제이고요. 이 역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동의 지금 저희들의 어떤 예의주시 대상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의주시 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 작년 제가 본회의 때도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과 관련한 질의를 한 게 있는데 종래 공급 독점과 달리 인터넷 망 독점, 뭐 네트워크 독점 이 문제는 과거식 처방으로 잘 접근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론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저 의원님, 오늘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제가 더 이상 나름 열심히 정책을 강구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의원님께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송희경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시고 다음으로 백승주 의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최운열 의원님 질의하시는 걸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회 4차 산업혁명특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이렇게 특별히 또 불러서 함께 업무 보고를 받고자 하는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 친화적인 이런 경제가 돼서 우리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 옛날과 달리 지금은 공정 경쟁의 기반을 만들고 또 새로운 이 불확정성 시대의 이 융합과 연관된 새로운 기업 생태계를 어떻게 또 반영할 거냐 하는 문제를 잘 다뤄줘야 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만 미래가 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답변 감사드리지만 해야 될 일은 많고요. 저희 그 특위에 2개의 소위원회가 있는데 이 소위에서 이 공정거래 분야를 중요 과제로 다룹니다. 규제개혁, 공정거래, 사회적 안전망을 이 소위에서 다루게 되는데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우리 특위가 관련한 업무 협조 부탁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대안도 만들어 주시고 함께 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추경호 의원님께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1분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네. 1분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법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독점은 막아야 되지만 혁신 역량의 융합과 관련해서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 또 스타트업과 협조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방적 혁신으로 나가게 해야 되는데 간혹 대기업 관계자를 만날 일이 있을 때 좀 이 조달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의 그 인사평가 제도를 바꿈으로써 훨씬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좋은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조언도 함께 하면서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 보시길 바라고 제가 이것은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라서 김동연 부총리가 여기 오셨을 때도 얘기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도중에 우리 김성수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서면 질의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 질의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내일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7시 20분에는 해외 4차 산업혁명 사례를 놓고 조찬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1시 반부터 테마를 가지고 4개 부처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공공정보 공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요 주제에 특정해서 1시 반에 회의를 갖게 됩니다. 1시 반에 갖게 되는 이유는 행안위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리게 되어서 행안위와 협의를 해서 장관 출석 시간을 저희가 1시 반부터 3시까지 이렇게 하고 이후에는 또
행안부 장관이 관련 상임위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협의 조정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우리 의원님들의 시간을 30분 당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